작품 같습니다. 일제시대 이육사 시인이 작품을 맞으면서 독립운동했다는데 꼭 저희들이 그런데요 보니까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오늘 남광우주님 지난번 저희들 회의 때도 민족 세미나 때도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장시간은 못할까 한 30분 정도 다시 모셔서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에 대해서 말씀했고 문제 좀 말씀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일 원래대로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그 공수처 법하고 연동형 비례대 상정하게 돼 있는데 상정은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필리버스터 한다니까 대치하다가 될지 저희들 내일 9시에 서청대에서 집회하면서 또 면밀하게 관찰하고 여의치 않으면 또 나중에 국회로 또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바에가 여러 가지 긴장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여러분 정말 역사에 남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각하지 못할지 모르고 또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닥친 나라가 위급하고 문재인가 나라를 망치고 또 악법으로 말입니다.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에 나선 것이지 길게 보게 되고 또 과거의 역사 세계사를 더듬어 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명색이 정치학 박사 아닙니까? 이 정치운동이나 또 각종 역사 이것도 제가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16, 17세기부터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가지고 제도화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 세계 정치사에서도 세계 시민운동사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세계사적인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지금 권력에 아부하고 있는 언론들 때문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알려지더라도 부분적으로 알려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마 역사에 단순히 대한민국 사회에 기록될 것이 아니고 세계 역사에 기록될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드리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두 번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두 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4번의 겨울을 맞으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걱정도 하고 있고 내년 선거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거 참 하찮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역사에서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오늘 제가 이 추운 날씨에 연단에서 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는 아마 오늘 제일 추운 날씨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추위에 강해가지고 우리 박 교수님 혹시 계속 하는데 추운데 추워서 못 오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제가 땡땡 해드릴게요. 참고로 지난 저번 주에 금요일날 연동형 비례대 표지에 제가 발표했죠, 국회에서요. 하고 참고 얘기지만 그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부산에 갔다가 어떻게 삼척도에서 1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해 바다가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11월 23일날 새벽 7시에 바다에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해수욕을 했어요. 올해 한 번도 바다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때 남해 바다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시기는 강하니까 이게 땜빵 할 일이 있으면 추운 날씨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땜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야죠. 지금 내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놈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 표제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지금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 집 법안 두 개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여당,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또 언론에서 또 하는 얘기가 또 무슨 법이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예? 70번 말입니다. 그거. 이게 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난 건 정말 가슴 아프고 누구나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은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최하 3년에다가 무기징역까지 주겠다고
이거는 아니 누가 그 어린 학생들 가지고 고의로 말입니다. 차로 기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쿨존의 아동 보호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마치 그 법이 지금 뭐 공수처나 이 비례형 연동대표적으로 더 급한 법안인 것처럼 말이지 떠들어 제끼고 말이죠. 또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얘기하게 되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생명되었는데 말이죠. 그게 없느냐는 또 그 아주 특유의 그 감성팔이 말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아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제가 특히 30, 40대 그 젊은 어머니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놈들이 벌써 성공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생명을 보호한다, 기둥이 여긴다. 그래서 어디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믿을 만한 집권 정당으로서 하고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30, 40대 그 젊은 엄마들 당연히 아이들 보호해줘야 되고 또 아이들 그 교통사고 스포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공수처하고 연동의 비례대표제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좀 제가 젊은 그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이 나라에 좀 이 깊은 병을 좀 알아야 되겠다. 여기 지금 나오신 참 여기 얼마나 어머니들 지금 많습니까? 어머니들보다 좀 생각의 폭이 좀 좁은 게 아닌가 많이. 그래서 자칫 괜히 이 전선을 흐리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수처법을 반대해야 된다는 이유가 너무 명명백백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엊그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니 뭐 비례형 연동제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검을 발의해야 돼요. 청와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는 검찰이 그 파견되어진 수사관이 그 요번에 그 울산시 선거 조작에 관련돼가지고 뭡니까 그놈?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선수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마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또 제가 봐가지고 자살을 당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있죠. 또 그 녀석 누굽니까? 유재수 그놈도 그 청와대에 있다가 비호를 해가지고 부산 부시장까지 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청와대와 관련해가지고 온갖 악취와 정말 이거는 탄핵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루 지나면 하루 생기고 있는데 그걸 좀 해야 되는데 무슨 연동형 비례되고 공수처법입니까? 이거 정말 그래서 제1 그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필리포스를 해가지고 법안 소지도 중요하지만 빨리 특검 발의 또 청와대에 대한 그 국정조사 이거를 하도록 또 우리 공화당도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손을 높여가지고 좀 더 이 청와대를 좀 우리가 한번 정말 이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이 청와대 안에 들어간 이 386, 586 이놈들이 그 옛날 80년대 말입니다. 서클 동아리방에서 날로 태워놓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게 개판이 된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공수처법이 이게 만약에 공수처법이 생기면 이거 알 수도 없잖아요. 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놈들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 조작을 했다는 거 말입니다. 또 뭐 비리와 관련돼가지고 간동이 뭐 부시장을 하고 말입니다. 이게 공수처법이 생기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왜 공수처법이 생겨야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청와대가 지금 직접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제가 국민들한테 뭐 호소도 안 합니다. 국민들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도 아직 정신이 안 깼으면 그거 정말 개돼지밖에 취급 못 받는 거죠. 이래가지고 무슨 뭐 나라의 주인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특히 나는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3년 전에 탄핵 때는 워낙에 이놈들이 뭐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그때는 정말 잘 몰라가지고 촛불 두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휩쓸려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또 봐요. 그러나 지금 횟수로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뭐 이게 하루 깨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녀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이 추위에 여러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거 악법을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국회를 에워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저는 아주 가혹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언론거는 얘기하지 않고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말이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말이지. 홍콩의 젊은이들 뭐라고 말이지. 지금 어디가 우리가 홍콩 젊은이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거짓으로 일반되어진 이 정권을 어떻게 하든 간에 끝내고 우리가 이 다른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청년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심, 뜨거운 애국심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첨사에 남고 우리가 아까 박태우 교수께서 정말 만주에서 뭐 독립운동하던 그것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내일 3일이죠. 저도 아이가 내일 나와가지고 결사 항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악법을 막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나마 검찰이 지금 나름대로 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과거의 역사의 사례를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찰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검찰에서 검사에서 우리가 6.25 전쟁 전에 또 전쟁 이후에 또 6.25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어도 우리가 정말 공산주의에 몰락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유엔군이 와서 도와준 것이 결정적이지만 그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 계획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 6.25 때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그 당시 대다수가 농민들이었는데 동요하지 않고 우리 국군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민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만들어줬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상검사라고는 오조도 검사가 있습니다. 오조도 검사. 그래서 제가 지금 검찰에 얘기하고 싶은 게요. 지금 윤석열 검사가 과거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를 했던 오조도 검사를 한번 좀 본받아다. 오조도 검사가 뭐냐? 국회에 잔입한 프락치들, 북한 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는 이 프락치를 파헤쳐가지고 국회에 들어와 있는 또 노동당 국회의원들을 가지고 싹 정리한 게 오조도 검사 아닙니까? 그 오조도 검사가 사상검사로서 전쟁 전후에 우리 사회, 특히 국회에 잔입했던 그 공산 세력들을 가지고 정리해줌으로써 그게 상당히 또 국가를 지키는데 6.25의 그 어려운 와중에서 이 나라가 집행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군에게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당시 HID 방첩대 대장이 김창룡 이 방수국 대장이었어요. 김창룡이 6.25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군내에 들어와 있는 남로단계를 비롯한 공산계에 한 3, 4천 명의 군인들을 숙청을 했어요. 사실 그게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우리 국군 내에 잔입해온 공산 세력을 숙청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6.25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군들이 일심단심해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평 장군께서 김사령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허평한 장군께서 아마 이제 김무사 전신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방첩대가 또 바로 김평균 장군과 같은 그런 또 아주 애국심이 있는 또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되셨으니까 이 공무원들이 정말 애국심을 갖고 자기가 처한 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가리들은 다 썩었어요. 그 대법원장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보십시오. 우리가 헌법재판소 역적 재판관들이 8대0으로 말입니다. 양심을 팔아버리고 또 얼마 전에는 대법관들이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까? 또 이 김명수 대법원장 이놈 녀석 말이지 저 추천해서 뭐 직업부장인가 하다가 갑자기 벼락 강풀을 푸니까 이게 개가 돼가지고 이게 뭐 어떤 오줌에 가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가리들이 다 썩어가지고 그러나 정말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급 공무원들 그나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애를 쓰는 중간 여기서 뭔가 정말 애국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양심적인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실제
워낙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막히고 있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공무원사에 대해서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이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국가의 공무원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속으로 크게 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에서 한참 인기가 있는 김치호 사관 같은 경우 보세요. 아주 그대로 나와가지고 양심 고백하고 지금 그 양반이 또 청와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아주 설명하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가요. 예? 엊그젠가 보니까 야 같이 일했던 동료가 혹시 무슨 나쁜 일 생기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이 국민들의 이 애국심에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또 애국적인 행동을 해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러분 저놈들이 무슨 뭐 친일파 어서 저쪽 얘기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처단하에서 반민특위를 했잖아요. 근데 반민특위가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반민특위라는 것이 그야말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조사위원회들은 이게 뭡니까? 이 조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민특위위원장이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김상덕일 거예요.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인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반민특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만 그 반민특위위원장이지 실제는 그 밑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반민특위 조사위원으로 들어온 놈들 다수가 당시 남노동과 관련돼서 공산 세력이 침투했던 거예요. 그 이놈들이 말입니다. 친일파를 청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반대되는 우익 인사들, 애국 인사들을 잡아가지고 뭐 조그마한 꼬락지가 있으면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또 조사위원회는 조사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놈들이 사법권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취재를 하고 공문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야 반민특위라는 게 또 조사를 하고 또 거기서 친일 경력이 들어가면 법에 맞춰가지고 법에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왜 말이지 경찰처럼 조사 고문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그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하죠. 반민특위가 해산된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안에서 조사하는 조사위원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예? 그걸 모르고 이놈들이 뭐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방해해가지고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 친일파 청산은 이승만 대통령이 제대로 한 겁니다. 북한에 비해서도. 북한에 무슨 친일파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올 초인가 작년 12월 달에 여러분 보여줬죠. 실제 대한민국 초대 내각하고 북한 김일성 내각의 인사들 몇 면을 보게 되면 누가 친일파 내각인가? 김일성 내각이 친일파 내각으로 시작된 내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모르고 말이지. 그러면 정교조하고 이 잘못되어진 역사가를 배운 애들이 이승만 대통령 가지고 아주 친일파를 해가지고 두둔하고 이렇게 보호한 것으로 오도하는 말이지. 이 역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 투쟁에서 아까 제가 소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왜 세계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이제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나 의회혁명을 통해 가지고 발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또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와가지고 지금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정말 보편적인 세계적인 어떤 바람직한 이거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위협적인 세력들이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을 일으킨 나치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그놈들이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는 아주 유력한 세력으로 왔다가 결국 그것도 뭡니까? 사회주의가 붕괴돼가지고 망해서 끝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반도에 말입니다. 철저한 사회주의, 또 사회주의에서도 아주 이 결정인 이란인 말입니다. 주체사상이 이게 아주 끈을 잡고 있고, 아직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같이 이 사회주의 권력이, 사회주의 제도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단순히 이 문재인 같은 껍데기 같은 거 하나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또 아시아의 자유,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수처법, 이 법은 정말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인권부적인 법 아닙니까? 이 법을 위해서, 이걸 처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권운동에 참가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내일 하루 오늘까지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저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뭐 할 얘기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워낙 추운 날씨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짧게 끝내주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뭐 준비한 것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제가 무슨 얘기한 것이 좀 이렇게 레시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항상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 또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고대 모 교수도 그거 잘못 알고 여러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3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를 얘기하면서 나름대로는 학자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야. 또 우리 학교에서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름대로 또 객관성 있게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메모지에 쓴 거 보니까 뭐 자기 하다가 잘못 나가다 어느 부분에 돈 받고 초위에 떠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사회 오피니언리들이 한 40명이 모였어요. 사회에서 그런 뭐 기관장도 있고 그래 있어가지고 또 학교에 원로 교수고 또 조명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근데 또 얘기를 또 해 하다가 또 그 얘기 하는 거야. 태극기 집회 나오는 분이 돈 받고 나와가지고 춤에 떨면서 일당 받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내가 딱 손 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올 초니까 4월달이니까 내가 사실 요즘 그 태극기 집회 또 그 우리 공화당이 주최하는 거기에 내가 연사로 가가지고 연단에서 가서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거기 나오신 그 태극기 집회 나온 분들은 우리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뭐 대한문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광화문에 있고 거기 나오신 분들 면면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말 수준의 최고 퀄리티 의 국민들이 나온다. 그분들 보게 되면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 많은 대중 인파들이 나오지만 아마 평균 교육 수준을 보게 되면 아마 대단히 인파로는 최고 수준일 거다. 그리고 그분들 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뭐 자기 생활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많다. 또 그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그 직업에서 다 인정받았던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다 인정받았던 엘리트다. 정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탄핵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고 이 법치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들고 나오는데 그 돈 몇 푼 나온다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팩트 사실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당황을 한 거야. 당황해가지고 딱 보면서 좀 뭐 사실인지 뭐 얘기하더라. 그거는 누가 뭐 어떤 놈이 쓴 책에서 보고 인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4번째 맞는 겨울이고 또 이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설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전국 곳곳에서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단 예정상으로는 4월 15일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봐가지고 이게 선거가 제대로 될지 이놈들이 하는 작태를 봐가지고 부정선거를 충분히 할 놈들이에요. 네? 그래서 또 봐가지고 저는 이게 과연 이 선거에 이게 난 개인적으로 참여해야 될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아예 유혈해가지고 말이지. 아예 그냥 국민 손으로 말이지. 끌어내리고 새로 다시 시작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4월 15일날 잡혀있는데 제가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부터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이제 선거하게 되면 뭐 이렇게 공약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원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될 공약은 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 지역에 가게 되면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무슨 정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형편없는 정책.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얘기가 성남시
또 경기도 이재명이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그 뭐 젊은 청년들에게 뭐 직업 구하는데 50만 원씩 준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100만 원? 아이가 저는 보니까 50만 원씩 주겠다. 또 뭐 하겠다. 또 뭐 가상화폐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그 쿠폰 줘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잘 수집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이런 걸 없애겠다. 그런 걸 선거 공약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국민들이 호응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번 얼마 전이었죠. 그 서울시 교육감 조의원 이놈이 여기 나오네 정말. 이놈이 뭐야? 그 중고등 학생들이 왜 학교 안 가고 이 바깥으로 도는 학생들이 한 20만이 된다 그래요. 20, 30만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이놈이 지금 뭐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나오면은 뭐 죽어도 잘 데도 없고 그 위험하니까 뭐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고? 그런 게 있었죠. 그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는 몰라 진짜.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이죠. 이게 아주 나라 망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그 인원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오죽 했으면은 사상 독재라고 해가지고 들고 그랬었어요. 예? 그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만 또 못해. 그리고 인원고등학교가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예요. 서울대생들이 지금 우리 고등학생만 또 생각이 짧아요. 고등학생들이 지금 사상 독재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 용수에 반대해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똑똑한 서울대생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그 몇몇 엘리트들 보게 되면 서울대생들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는 서울 법대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네? 이 서울 법대 애들이 대한민국 망치려고 말입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도 잘못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야 판검사대라고 말입니다. 판검사대라고. 그리고 고시 출시하고 뭐 세상 만사 제일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여기 떠받침 받들고 말입니다. 판검사 해가지고 가문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김병수 그놈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이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이놈들이야말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정말. 사실 헌법재판관이고 대법관이면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그 조롱과 위험이 있어요. 왜냐? 법에 대한 최종의 판결자이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미국 같은 데도 뭐 대법관이나 연방법원 대법관들은 이제 그 대통령 몇 명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그 뭐 보수 진보 좌우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없어진 뭐 저기 간통법 그렇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게 옳은법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바뀌게 되겠다. 뭐 그런 걸 둘러싸고는 우리가 논쟁이 치라잖아요. 그런 걸 둘러싸고는 뭐 좌우 진보 보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법관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뭐 간통죄를 없애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법이 바뀌고 국민의 어떤 현실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뭐 헌법을 해서 좀 조정한다든가 법을 조정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아니 탄핵 과정에서나 또 박근혜 대통령 이번 대법원 뭐 판결 뭔가 심리까지 따르고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보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자가 우가 있고 대통령이 뽑았으니까 국회에서 뽑아줬으니까 여당이 추천했으니까 야당이 추천했으니까 그쪽 편을 들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자기가 법관으로서 애초에 출발했었던 사법고시 시험에 붙어가지고 법품꿈을 안고 시작했던 그 초심을 갖고 판결하면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이 말입니다. 2심에서 올라가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또 형을 또 늘렸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아주 참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치고 이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대법원장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헌법재판소장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국회의장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는 빠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나라 망치려고 뭔가 작정하고 있는데 국민상 국회의장 잘 들으시오.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이미 3년 전에 이미 나라를 팔아먹었고 대법원장은 저번 주에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제 마지막 남 3부의 마지막 요인은 국민상 국회의장 당신 하나요. 당신이 정말 역사에 남고
정말 아들,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정말 양식껏 했다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하는 데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오. 제가 우리장 국회의장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헌법재판소장과는 다르고 대법원장과는 다르다는 한 점을 이번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가지고 올바른 처신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주어진 시간을 30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남광규 박사님께서 짧은 시간에 아주 시원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지식인 사회가 좀 우리 남 박사님처럼 부인들이 많았으면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이렇게 썩을 때까지 대한민국 오지 않았겠죠. 내가 봐도 우리 같은 정치학자로 정치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학자들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양심의 소리 내는 놈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다 어디 기어 들어가가지고 비겁한 놈들 말이죠. 여기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5놈 얘기하는데 여기 오면 찍힌다고 안 옵니다. 제가 이런 썩어 빠진 놈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남 박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의인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만주에서 이육사처럼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끔 이렇게 쉬운 나오셔서 강의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은 진짜 많이 주시기로 해서 수쟁도 하고 내일 또 새벽처럼 서청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칠게요. 수쟁 가지고